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12번 테마요. 별표 시작하시고요.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죠.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입니다.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그럴 때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2배로 중과세하느냐. 먼저 1번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인구집중 경제력적 문제 심화되겠죠. 그런데 과미력적 원형의 화살표를 보니까 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을 말하는데, 단 이 과미력적 원형이라도 산업단지나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외합니다.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또 제외합니다. 도시지역 내에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인데 자세한 것은 생략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시형 공장이라는 게 얼음 제조업, 연탄 제조업, 가스업, 전기업, 수도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도시지역 내에 꼭 필요한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데 이때 신설이요.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생겨봤자 큰 인구집중 경제력 문제 영향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고요. 증설의 요건도 있는데 증설 요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느냐. 중과 대상 물건,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요. 또 공장 신증설한 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 공장용 차량이나 기장비를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장비 취득할 때 중과세고, 참고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요. 자,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뀐 거예요.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뀐 거예요. 당의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의 내로의 이전,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과미력적 원형이 있는데, 자, 과미력적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있고.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합니다. 그러면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과미력적 원형으로의 인구 유입, 경제력 집중 이런 문제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주인만 바뀐 거니까 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변경이요.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그러면은 새롭게 과미력적 원형 인구 유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내로의 이전도 새롭게 요게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 집중되어 있으니까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시행규칙 내용이라 나온 적은 있긴 있는데,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긴 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4번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다시 지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도시 편입됐어요. 이거 억울하잖아, 이거. 나는 처음에 과미력적 원형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6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경과된 후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5년 이내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한번 편하게 한번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요. 2번 봅니다.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신축, 증축,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할 때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깊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봅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포함해서 자, 중과세합니다.
돈 익혀 두시고, 자, 그래서 과미륵경내 중과세 두 가지입니다. 과미륵경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시 사업용 과세 물건, 자, 부동산, 또 차량기 장비 이런 거 취득할 때 중과세하고, 과미륵경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이나 본사무소 아니고 사업용, 비사업용 아니고 부동산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한다. 승계식 중과세지 않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갑니다. 13번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입니다. 별표시 2개 합니다. 역시. 대도시 내 중과세를 보면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를 한대요. 대도시 내 중과세.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하느냐. 동그라미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이요.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자, 그 다음에 또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또 그 다음에 바깥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하고요. 동그라미 2번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이렇게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또 최근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래서 기억번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등록면허서에서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세 보면 엄청 쫙 나와 있는데, 자, 시험에서 작년에 등록면허서에서 요 중에 하나를 뽑아서 시험에 깔아놨었어요. 지문에 정답 질문을 삼았었는데, 자, 이런 걸 뭐 기본서 보면 빽빽히 막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는 게 어떤 건 쫙 나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워요? 어떤 것들이냐면 되게 거기 자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놓은 게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유통산업이라든가 의료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작년 시험에 나온 건 할부금융업이었는데 어떻든가 이런 것들, 은행이나 병원이나 농산물 유통센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첨단업종이나 무슨 유선방송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보내고 여기 서울하고 여기 주변 도시는 하나도 없고 이런 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이런 업종은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도 시험에 또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인데, 이때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게 일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용면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 외울까봐 여기다 빼버렸어요. 시험에서 그거 일구의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그 60제곱미터를 뭐 바꿔가지고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그 기본세는 있지만 그 정도 이렇게 그런 거라는 것만 한번 듣고 가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조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인데 이런 거 취득할 때 중과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중과세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참고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 세율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거 그러니까 취득세 통합되고 나서 요거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강의하면 여러분 머리만 아프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동시 적용되는 게. 그래서 강의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39페이지 14번 테마 취득세 세율 적용입니다. 1번에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요.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구급상, 고급대, 고불학생 같은 사실상산이 되거나, 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과미력적 원형 내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나 공장, 신증설 같은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요. 자, 그랬을 때는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밑줄입니다. 이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네요.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가된 건축물 가액, 이러면 틀려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정해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무슨 얘기냐?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 토지 건축물을 취득해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해. 자, 그러면 표준세율을 적용했겠죠? 이때는 이제 당연히, 이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이제 냈겠죠? 그랬다가 토지건을 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자, 만약에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됐다.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치성 재산이 되면, 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사치성 세율로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해요. 자,
자, 근데 다만 표준세율로 처음에 낸 거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건축물 짓고 5년 이내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해서 이게 만약에 살성산이 됐다, 별장, 고불악장 같은 이런 살성산이 됐다, 그러면 이 중과세율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토지건축물 짓고, 자, 그러면 자, 과미력적 내 중과세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를 2배 합한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하고요. 당연히 표준세율로 세금낸 건 빼고. 그러면 5년 이내에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그렇고, 5년 만약에 경과된 후에 만약에 이게 자, 살성산이 되거나 5년 경과된 후에 사치성 재산이 되다. 그럼 법령에 반대해서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이 증가된 가액에다가 증가된 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중과세율, 저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율, 과미력적 운용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숙연해졌구만, 하여튼. 자, 그래서 좀 깊은 내용인데, 하여튼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살성산이 되거나 그러면 그 해당되는 중과세율 중에서 추징합니다. 다만 표준세율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추징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 빼면 빠졌네. 전체 가액에다가 자, 이렇게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가액의 중과세율 중에서 추징합니다. 전체 가액에. 네. 이렇게 전체 가액에다가 이렇게 해당되는 중과세율을 추정합니다. 근데 5년 경과된 후다 그러면 증가된 가액에다만 이제 이렇게 중과세율로 적용해서 추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건데,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살성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 전체 가액인데 이거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다가 중과세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액에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추징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체 가액에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고급택, 별장, 골프장, 고급택, 고불악장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한 경우와, 그러니까 원래 살성산이었는데 증축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된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 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인데 거기다가 이제 돼지꼬리 땡냐에서 자, 전체 가액 X요. 전체 가액 X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깊은 내용이라 지금 배우고 있는 깊은 내용이지만 배우는데, 이게 이제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가격이 만약에 3억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해서 이게 만약에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자, 시험에서는 전체 가액으로 바꾸게, 전체 가액이 아니라 자, 어떤 거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요. 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니까 건축물 가액이요. 자, 여기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니까 요 사례에서는 지금 얼마요? 7억. 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여기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 적용하는 거지. 요거 전체 가액 X요. 또 증가된 토지 가액 X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살성산이었는데 증축개축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개축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과미력적 원형 내에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그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 동그라미 14번 테마 취득세 세율 중에서 3번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또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 하나 그릴 건데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증설했습니다. 공장을 신증설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데 바꾼다 뻔하지.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오, X예요. X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만 단서는 뭐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 기간이 5년 이내일 때는 중과세하지 않고 중과세하고 5년 경과된 후 사업용 과세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아까도 나왔었죠. 토지건축물 주고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세율 적용이 자, 시험에 동그라미 4번만 빼놓고 동그라미 1, 2, 3번은 최근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이런 것도 이제 심화하고 핵심 요약에서 한번 자, 보고 갑니다. 이해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면세점입니다. 별표의 3개고요. 이건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취득세는 면세점이요.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산출세액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아니고 취득 가격이고. 자,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 이런 규정이 나온 건데,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냥 옳은 지문으로 장신용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매입했을 때는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자,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예요, 공부하기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1필의 토지예요. 또는 1구의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동그라미 1의 규정,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자는데, 이 규정만 있고, 그 동그라미 2의 규정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먼저 원래 이걸 취득할 건데, 요만큼만 딱 취득합니다. 그랬더니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이죠. 그리고 취득 후 또 1년 내에요. 자, 취득 후 1년 내에 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 취득합니다. 이거 취득했더니 48만 원, 면세점. 또 요거 나중에 취득합니다. 자, 50만 원, 면세점. 자, 만약에 동그라미 1의 규정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해야 된다. 요 규정만 있고 2의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계약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씁니다. 50만 원치씩만 계속 씁니다. 50만 원치씩만.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그러면 다 취득세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니까 자,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거를 전후에 각각 전후에 취득을 1필의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럼 전체를 하나의 취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148만 원. 면세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번 테마 취득세 납세 절차인데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 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요. 취득세 납세 절차 16번 테마입니다.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자, 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예. 자, 아이고. 예. 제가 지난주에 이거 입었었나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딱 입고 나와도 광명에 이거 지난주에 입었던 것 같은데? 이거 빨간 줄 간 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분명히 입은 것 같은데 하다가 거기서 문 앞에서 다람쥐 쳇바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하다가 했는데 이게 입었나 안 입었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겠죠? 네, 자, 처음 보나요? 한참 전에 입었어요, 제가? 어쩐지 입긴 입었구만. 진짜 안 입었어야 되는데 진짜 그 셔츠가 이렇게 반팔 셔츠만 해도 저 엄청 많이 있는데 꼭 사람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왠지 마음이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반팔 셔츠가 집에 한
한 50개 있나? 50벌 정도? 50벌 정도. 아니, 그것도 버려서 그렇지 한 50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꼭 눈이 가는 거는 한 10벌 정도에 눈이 가가지고, 그쪽에서 주로, 그쪽 라인에서 주로 입는데, 아, 그래요? 아, 진짜. 내가 다시는 여기서 광명에서 이걸 입는다는 모습을 이제. 아, 진짜. 딱 기억했다가 이거 이제.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의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네? 의상비가. 아, 진짜 의상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네, 여러분들 수강생들 중에서도 딱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거 입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20대들이, 또 이렇게 보면 20대들이 옷을 이렇게 여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너무 튀면은 좀 그렇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특강할 때 오후에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후에 특강할 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특강에서는 눈을 좀 이렇게 피워가시라고 이렇게 그걸 입을 경우가 있지만 또 너무 튀면 그렇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젊은 애들이 20대들이 입는 옷들이 보면 이렇게 좀 저기예요. 저는 이렇게 셔츠에 보면은 주머니가 없어요. 모든 게 주머니 없어요. 주머니 있는 셔츠는 왠지 아저씨일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수강생들은 누가 선물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곤란한 게 뭐냐면, 셔츠를 이렇게 주머니 있는 거 선물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떨 때는 한번 입을 때도 있지만 어떨 경우는 갑자기면 또 어떨 때는 그냥 입기가 좀 그래요. 주머니 있는 거 안 입어요. 그래서 아저씨 건 안 입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지나다 보면 20대들이 입는 것 중에 뭐 셔츠가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봐놨다가 아니면 이거 어디서 샀냐 물어봐가지고 저 삽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의상비 많이 들어가는데, 자 40페이지 납세 절차 봅니다. 별표 3개고,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인데 당연히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로 갑니다.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유자의 주소지 아니고요. 또 기본서 보면은 이제 뭐 어업권, 광어권, 뭐 광어권, 광구 소재지, 어업권, 어장 소재지 막 쫙 나오는데 다 생략했고요. 골프회원권,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회원권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 이런 식으로. 요트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다만 위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물건 소재지. 동그라미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재지별로 안분화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요. 자,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구에 납부할,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여기가 포인트죠?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이게 바꾸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이런 거 지난 순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본 과정부터.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하나의 토지를. 근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고, 이쪽 부분은 경기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있다. 자, 그러면요. 이런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럴 때 이 취득하는 토지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납부할 때 이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 취득세를 납부할지 문제되잖아요. 그럴 때, 자, 요 과세 표준을요,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소재비를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편액을 산정고시하고, 성남시장도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편액을 산정고시해야 되는데, 이 시가 편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이건 송파에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시가 편액 비율로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소재별로 안분했는데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요 과세 표준을 뭘로 나눈다고요?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눕니다.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번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요? 역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도 포함해서.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작년에 제가 계약 해제도
계속 강의하면서 계약 해제 이제 취득 시기에서 계약 해제 나왔었잖아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으로부터 60일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 사실 입증되면 취득한 거 보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의 경우 저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희한하게 이거. 이거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등을 완납했다 그러면 그 허가받았을 때는 허가일,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시험에서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쪽 와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언제부터가 포인트인데 언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보시면 여기 봅니다. 자, 요거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허가구역 해제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양도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나와요.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예정 신고 납부했잖아요.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 기한. 근데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 그런 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취득세에서 이제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허가일이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2개월 X입니다.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즉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바꿀 수 있는 것은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양가로 2번 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예? 6월 며칠이요? 6월 6일 날 예를 들어서 6월 6일 날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자,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까? 예? 예? 그러면 자, 이때부터 6개월이니까 12월 31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아셨죠, 여러분? 정확히 알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에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다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갑을병 3명의 상속인이 있는데 갑과 을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병이라는 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그때 갑과 을은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병만 9개월 내 신고 납부가 아니라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얘들은 전부 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언제? 상속 개시 속한다. 말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유증과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처럼 그 유증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인데요. 이것도 6개월입니다. 양가로 3번도 또 중요합니다. 역시 다 지금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 지금까지 양가로 1부터 2까지 신고 납부기 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상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 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우리 지금 취득세는 세율체가 옛날 취득세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있잖아요. 옛날 등록세 이게 지금 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취득세로. 자, 그래서
옛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자, 그 다음에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자, 지금 예전에 종전에 옛날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은요,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등기할 때 등록세 유상을 원인으로 했을 때 유식 22%였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는 표준세를 몇 프로의 유상취득의 경우 4%잖아요. 유상취득하면.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여러분이 내시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요 그 외 사항과 이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면허세가 통합이 돼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것이 이제 신설이 된 거고요.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계속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도 갑자기 막 같은 여성들끼리 그것도 언니가 막 저 어깨를 막 주물러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자, 시츄에이션이. 자, 봅니다. 요즘도 여전히, 자, 수강생들이, 저 제자분들이나 질문할 때,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취득세를 내면 부동산 추가한다.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옛날 등록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면 등록 면허세지, 지금 등록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통합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원칙에. 자, 근데 이 기간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고요. 근데 이게 다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을 취득한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이 기간 내에요. 요때 만약에 내가 등기하고자 한다. 즉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러 가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가야지 등기등록을 해주는 거지. 취득세 안 내고 오면 안 해줍니다. 첨부서면 분리로.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OX, X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3번 추가 신고 납부 또 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추가 신고 납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때는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럴 때는 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요. 60일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줘야 되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하는 금액. 이거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산세 제외도 밑줄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 징수가 아니라 기산점만 달라졌습니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포인트. 자, 그 중과 대상이 법에 정하는 날로부터 며칠이야? 30일. 60일 아니라는 거.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된 때는 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요. 역시 며칠 내요? 30일 이내요. 당해 과세편의 당해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경감받은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역시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세 개 포인트입니다.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면 4번 위임징수요.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추인데 아니 도청이나 시청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특별시청, 광역시청까지 가려면. 그래서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시장문서 구청장이 자 취득세를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신고세, 중물건, 일자 용도 등을 기재해서 물건 소지을 하는 시장문서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군금고의 납부하고 이런 거. 17번 가산세 별표의 세개입니다. 취득세 징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아요?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부터는. 자, 그럴 때 신고나 불성실 때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다 했습니다.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단순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계 20, 과소신고, 과소신고분세계 몇 프로? 10%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입니다. 1만 분의 3률로 0.03%.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는 체납세액의 최대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3번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데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아예 조세 포탈하고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건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이 80%입니다. 이 100분의 80인데 이걸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틀렸습니다. 80%입니다. 양가로 2번도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 다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용권은 중가산세 이거 적용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회원권 애들은 중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도 꼭 여러분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도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등기를 요하지 않았겠죠. 동그라미 2번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자,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사례 나오면 얘네들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42페이지입니다.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요. 자, 보시니까 먼저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당연히 개인은 장부 등의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장하고 비치해야 되는데요.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요? 10%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10%꼭 기억합니다. 기한후 신고요. 우리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후 신고 규정에 당연히 취득세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나 등록세세 전부 다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를 하면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줬어요?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줬어요? 20% 감면. 아이고 다 까먹었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이거. 자,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20% 감면해 줍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신고에 관한 거니까. 자, 똑같고요. 5번 제척기간도 조세총론에서 배웠어요.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인데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10년, 7년, 5년에서 7년. 근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자, 사기쳤다 몇 년? 10년. 10년, 7년, 5년. 이렇게 지방세 제척기간 외웠었습니다. 18번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하여튼 취득세, 부가세 뭐 이게 뭔지는 꼭 아셔야 돼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을 항상 농특세 구할 때 몇 프로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2%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 10% 부과된다. 소세 총론회 할 때 부가세 할 때 다 했잖아요. 자, 이거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러면 틀려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를 정해? 2%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 10%고. 동그라미 2번.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 아까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세율 특례할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안 했네. 아까 안 했네. 갑자기 생각나네. 자, 어떤 거냐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아이고 이런. 자, 어떤 걸 안 했냐면 34페이지. 다시 요약집 34페이지로 갑니다. 아이고, 큰일 깜빡했네. 요약집 34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 있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요. 아, 이거 깜빡했네. 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예외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과미력적 원형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원래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어떻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두 배 합한 세율인데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면 그렇게 적용되는 건데 이 특례세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이 있을 때는 일때는 중과기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고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원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잖아요. 근데 이 사치성산 취득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에 해당하는 사치성산 취득일 때는 이렇게 이제 중과기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개수했다. 건축물 개수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게 개수했더니 사치성산이 됐거나 그랬을 때는 중과기준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수했는데 사치성산이 됐다.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럴 때 예외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을 봅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은 묶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 2, 3번은 묶어서 이걸 왜 빼먹었으냐. 갑자기 아까 그거 보니까 생각나네. 자, 동그라미 1, 2, 3번은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간주취득이요. 자, 간주취득 의제취득, 이 간주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요.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인데 다만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동그라미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건축의 경우 요거 이제 계속 지금 지난 순환에도 적어드렸고 오늘 또 적어드리고 계속 적어드릴 건데 건축물 개수의 경우를 보세요. 개수.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 이럴 때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다. 증가된 면적, 원시 취득은 아닌데도 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으면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과소세율을 적용해.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표준세율 원팔 몇 프로? 2.8%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그때 건축물 개수에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왜냐면 얘는 원시 취득 원팔 2.8% 표준세율 적용되니까.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자, 이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사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필기 있다 하시고 일단 보세요. 안 줄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이 5억입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증가한 가액이냐. 지목 변경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인데 얼마입니까? 이 사례에서 4억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는 건데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248 얼마입니까?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저 어떤 거고요? 증가한가액 4억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인이 주식짐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의 취득. 우리 과점주의 주식 취득 우리 배웠잖아요.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토지, 건물, 차량의 가격이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이 60%. 그래서 과세 표준 6억 구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12 산출세액 12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과점주의 취득. 하여튼 이렇게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이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은 읽어보시고 7번 법령이 정하는 레저시설. 자,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버렸어요?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런 레저시설 같은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동그라미 8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같은 사실상 제외하고 임시건축물의 취득으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건데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임시건축물. 자,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이다. 자, 그러면 얼마 없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입니다. 이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냐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사실상산 제외하고 이거 중과 이거 기준세율로,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시건축물도 중요합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은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꼭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자, 내가 안 줄 테니까요. 나중에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가 지금 짙은 색으로, 굵은 글씨로 짙은 색으로 해놓은 동그라미 1, 2, 3, 그 다음에 7, 8, 9, 요거만이라도 기억하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는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그 다음에 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과점주의 주식취득 이렇게 간주취득 4가지, 그 다음에 또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물론 임시건축물에도 이게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실상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이라도 딱 알아두시면 다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다시 뒤로 갑니다. 이걸 아까 빼먹었습니다. 여유 잡다가 빼먹어가지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42페이지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동그라미 2번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42페이지 18번 테마 취득세 부가세에서 농특세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중과 기준세율 2%죠. 결국은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가 10%.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 항상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 2%. 그 다음에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농특세가 부과돼요. 감면세가 2%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부과되냐? 취득물건 가로 안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고요. 에 대해서 과세표준에다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에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예외는 뭐 됐고요. 이런 것까지 복잡하게. 43페이지. 참고 한번 봅니다. 이것도 참고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국가나 지자체 조합,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내에 60일 아니네 이것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겠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19번 별표시 2개입니다. 이게 뭐 저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가끔씩 비과세는 지문에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올해도 별표시 2개 하고 봅니다. 먼저 자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입니다. 자 요거 한 장 넘겨보세요. 오늘 진도는 취득세예요. 요까지니까 한 장.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시면서. 다 끝났죠, 여러분들? 국가 등의 취득 봅니다.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 원래 국가지자체여야지 국가지자체가 아닌데 법인인데 법령에서 국가지자체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한다. 당연히 비과세죠? 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 한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자, 대한민국 정부기 한 취득의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 해줘야죠. 자, 근데 다만 박스 안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그러면 약속 안 지켰잖아요.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귀속 기부 찬합 한다고 하고서.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역시 과세를 합니다. 2번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살성사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아까 어떤 세율로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다음에 신탁재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옮겨서 보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수탁자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이 아니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는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믿고 맡겠다고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변경해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이 새로운 신수탁자도 믿고 맡았다고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억번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하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 과세합니다. 명의신탁 과세한다고 그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수탁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한다. 자, 여러분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전시 사변의 사유, 항상 웃다튼 간에 평화가 최고죠. 전쟁 같은 거는 시리아 같은 나라를 보세요. 그냥 외세가 개입되니까 아예 사람 자체가 그냥 그 나라 전체가 시리아가 전쟁 나기 전에는 굉장히 역사 유적과 함께 굉장히 고대 도시도 많고 엄청나게 또 저기 있었는데 전쟁 나니까 그냥. 자, 근데 보세요. 전시 사변의 사회가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필요해가지고 징발해 가요. 그럴 때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이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환매권 행사 국가로 갔다가 다시 와요. 이거 내 의지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환매 등기를 근데 병행하는 개인 간에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갔다가 다시 왔다 왔다가 다시 갔다 형적 취득.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니까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중부와 기준세율을 뺀 세율, 특례세율로. 아까 배웠잖아요. 돈 빌려온 친구들 얘기하면서.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3번은 그냥 참고예요. 공시법규정에 따라 환매권 행사는 면제하는 건데 이건 참고고. 양가로 1번과 2번을 주의합니다. 5번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원 제외고요.로 인한 취득입니다. 주택법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다만 대수원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과세고 제외하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즉 공동주택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비과세한다고 바꾸겠죠? 네. 6번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이야. 상속계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없는데 상속받았다고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비과세입니다. 고개를 듭니다. 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표준세율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식입니다.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할 때 쭉 전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건데 그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마이크 갖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외워갖고 표준세율 외워갖고 오시고 중과세율, 특례세율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보고 오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서울 습공원에서 여기서 씩씩한 모습으로 여기서 반갑게 편안한 차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